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란 매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에 상관없이 사실상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양도 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양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매매가 있으며 이외에도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교환 등이 있다.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없는 부동산도 있을까?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주식, 파생상품 선물 및 옵션 거래분을 파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차익이 발생할 때는 거의 모든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비과세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양도소득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최고의 절세 방법이 될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경우 매도 시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 당시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 변화 2017년 8월 3일 취득기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일반 지역 1세대가 1주택을 구입해 2년간 보유 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구입해 2년 보유 요건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2년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 대상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거나 해제되기도 하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확인을 해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되었으며 1주택 요건 1주택이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1주택자가 부득이하게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사정이 생길 수가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일시적 1세대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반 지역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구입 조정 대상 지역 종전주택 구입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구입 신규주택 구입 3년 이내 1년 이내 전입 및 매도 종전주택 매도 종전주택 매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종전주택 처분 시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아야 한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기간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채 1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암이나 희귀병 등에 걸려 동거하며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일지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 보유기간, 보유 형태, 등기 유무 등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이 다르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어렵지만 흐름을 잘 짚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즉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은 부동산 등을 매도 시 양도가액 매매 가격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이란 양도하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비용으로서 베란다방 확장, 창틀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이 있다. 벽지나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비 등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라고 불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취득 및 양도 시에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공인중개사 보수, 법무사 수수료, 세무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이 있다. 사실 이러한 항목들은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비용 인정이 되는 것들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보수처럼 주택 취득 및 양도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거나 주택을 보유하면서 상당한 수선 비용이 발생할 때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이체명세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설사 그것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지출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수증이 없으면 실제로 지출했어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으니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 집중하다 보니 이러한 비용들을 챙기고 보관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증빙서류는 다 챙기고 비용 인정 여부는 양도 시점에 고민하면 된다. 이러한 비용들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매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외 이꼴 양도차익 취득가액 공인중개사 보수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 매각 채권 베란다 확장 공사 비용 변기 교체 비용 바닥 공사 샤시 공사 공증 비용 인지대 세무신고서 작성 비용 등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차익이 계산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해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과세표 준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 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했을 경우 세금 절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상승한다. 우리는 흔히 10년 전에 어떤 가격을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가격과 같다고 말하고 누구나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토를 달지 않는다. 물가 상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1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도 당연히 오래 보유할수록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러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처분이익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적용한다.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지만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는 주택의 수에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며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1. 등기된 부동산 2. 3년 이상 보유 부동산 3.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은 제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크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제율과 일반 부동산,
상가, 토지 등의 공제율로 나누어진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에 대한 공제율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2021년부터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고려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반면 일반 부동산 상가, 토지 등에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일반 부동산 상가, 토지 등 조합원 입주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30%까지만 적용된다. 2021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공제율이 40%지만 2021년부터는 5년간 보유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공제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부동산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1세대 1주택 일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제외 조합원 입주권 2년 미만 거주한 1세대 1주택 24%에서 80% 3년 이상 1년에 8%씩 6%에서 30% 3년 이상 1년에 2%씩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보유주택 수, 보유지역, 보유기간, 거주기간, 매도시기,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절세 전략 여부에 따라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개인별로 해당 연도에 한 번씩 250만 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부부가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두 개의 부동산을 같은 연도에 매도할 경우 두 개의 부동산을 합해서 250만 원이 공제되지만 연도를 다르게 매도할 경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개의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연도를 달리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율.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마도 세율일 것이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집을 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양도소득세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또한 등기 자산과 미등기 자산의 세율이 다르고 주택과 주택 이외 부동산의 세율이 다르며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진다. 주택이 몇 채인지,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꽤 복잡하다.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율을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부동산별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지역, 예상양도 차익, 세율 구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있으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초과누진세율 제도로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 구조를 알고 미리 부부 공동명의로 해 양도 차익을 분산시키면 소득 구간이 달라져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특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지난 23년간 잦은 세법 개정으로 취득일, 양도일,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이 다르다.
두 채 이상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소유 중인 주택의 취득일 등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양도순서 나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8년 이상의 장기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으로 혜택이 큰 항목이다.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차익의 50%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 시에는 양도차익의 7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의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 면적 기준 적용.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2018년 9월 13일 취득부터 가액 기준.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 2019년 2월 12일부터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공제 6년 이상의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공제는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추가 2%에서 10% 공제하는 제도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6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 2019년 2월 12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10%가 중과되고 3주택일 경우에는 20%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단기임대사업자 2018년 3월 31일 등록 주택까지만. 유효 장기임대사업자 2018년 9월 13일 취득주택까지만 유효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 2019년 2월 12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2018년 3월 31일 임대주택 등록, 2018년 9월 13일 취득. 단기 장기임대 등록하고 5년 임대 시 중과세 배제, 장기임대 등록 시 중과세 배제, 장기임대 등록 한 주택도 중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기한.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등과 따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팔고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이 7월 10일이었다면 7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7월 31일부터 2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가 예정신고 납부기한이다. 만약 A씨가 2019년 1월에 주택을 팔고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같은 해 6월에도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고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했다면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 아니다. A씨는 2019년도에 매도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다음 해인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 250만 원이 공제되므로 주택과 토지에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았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기본소득 공제가 한 번만 적용된다. 따라서 250만 원만 공제되고 공제받지 못하는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추가될 수 있다. 만약 주택과 토지 모두에서 이익이 발생했고 합산금액에 대한 세율 구간이 예정신고 때의 세율 구간보다 높아진다면 이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한다. 반면 주택이나 토지 중 어느 하나를 팔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본 만큼의 이익이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총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연도를 달리해 파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느 한 부동산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예정신고 납부기한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 납부기한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 전자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지면으로 된 신고서 양식에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다. 핵심 내용. 취득세.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성 물건을 매매 또는 교환,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해당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계산식은 취득가액 취득세율이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계산식은 재산세액과 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세율이다. 다른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를 초과하는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계산식은 공시가격 합계액 마이너스 일정 기준금액 곱하기 90% 세율이다.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에 납부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면 월세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계산식은 임대수익금액, 임대수익금액 필요경 비율 마이너스 공제금액 곱하기 14% 세액감면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계산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 공제 세율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